자, 우리 뭐 18번부터 해봅시다. 18번의 정답은 3분의 1인데, 자,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제 좀 푸는 걸 봤는데 이제 두 가지를 다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 근데 쌤이 이제 우리 실전이니까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실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니네가 헷갈리거든. 근데 잘 보면은 실수 안 하고 맞출 수 있거든. 자, 저게 기본 모양이죠.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죠?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모양이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차분하게 그릴 건데, 자, 요식부터 해볼게. 얘는 어떤 이동이 들어갔나? 자, 첫 번째, XY 위치 바뀌었죠. 그죠? XY 위치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Y는 X 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뭐 바뀌었어? 부호 바뀌었죠? 그죠? 그럼 얘 부호 바뀌었으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야? X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Y축 대칭. 그 다음에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인데 내가 평행이동 빨리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동항고 시험지 설명하면서 얘기했거든. 동항고 시험지 설명하면서 그때 했었는데, 자, 평행이동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0이 되는 x값이 평행이동한 거라고. 위치에 관계없이. 됐어?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0이 되는 x값 있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뭐예요? 2죠. 그럼 얘는 x축 몇 칸 평행이동한 거야? 2칸.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어? 원칙을 딱 정하면 안 헷갈리거든?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뭐 한 거라고요?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있죠? 그 값이 x축 평행이동이라고. 그럼 얘는, 자, 얘는 일단 xy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y니까 누구의 부호만 바뀌었어? y 부호만 바뀌었지? 그럼 얘는 뭐야? x축 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얘 0 되는 값, 얘 0 되는 값. 그럼 얘는 x축으로 몇 칸? 마이너스 한 칸. y축으로 몇 칸? 세 칸. 끝. 이거로. 알겠어요? 오케이. 평행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을 구할 때는 결국 요 자리에 원래 x가 있었는데 그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안 헷갈려. 선생님 x 대신에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입니다. 이건 안 헷갈리는데, 이런 애들이 문제거든? 이런 애들이 앞에 부호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니네가 어떻게 잡으면 되냐? 이 값이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y값이 바로 평행이동을 의미한다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림. 자, 보세요. 원래 그림을 x축 대칭해. 그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쌤이. 원래 그림을 x축 대칭한다. 그럼 이 그림이죠. 그럼 이 그림을 x축 대칭하면 뭐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요거야. 이게 x축 대칭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y축 방향으로 세 칸이잖아. 그럼 얘는 이 그림이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세 칸 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얘가 1로 한 칸 가고 위로 하나, 둘, 셋 갔으니까 여기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대로. 이렇게 놓고 여기로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그려주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그릴게요. 노란색 얘 갑니다. 얘는 조금 더 복잡하네. 3개를 해야 되니까 평행이동까지.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X축 몇 칸? 2칸. 됐어? 그러면 Y는 X 대칭을 해요. 그럼 Y는 X 대칭을 한 건 여기다 그려볼게. 잘 봐. 이게 원래 그래프인데 Y는 X 대칭을 해. 그러면 요 점은 1로 가고 요 점은 1로 가요. 그럼 여기는 동일하거든? 됐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대로예요. 왜냐? 결국은 이거거든. 이 그림 자체가, 즉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fx, y는 0 이라는 애 자체가, 이 그림이 뭐냐면 y는 x 대칭이죠. 이미. 됐어요? 즉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의 그림 자체가 원래 y는 x 대칭이라고. 그럼 원래 y는 x 대칭인데 그걸 대칭시켜봐.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y는 x 대칭시켜도 결과는 동일하다.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두 번째로 y축 대칭해야죠. 이번에는. 그럼 y축 대칭하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원래 이렇게 간다고. 요게 y는 x 대칭 시킨 거라고. 미안해. y축 대칭 시킨 거라고. 그러면 얘를 y축 대칭 시켰죠. 그럼 그 y축 대칭 시킨 걸 뭐 하라고? 마지막으로 x축 방향으로 2칸 평행이동 시켜라. 그러면 요렇게 주황색으로 살짝 그려놓은 그림이 왼쪽으로 2칸 오면 되겠네요. 그럼 왼쪽으로 2칸 오면 되니까 뭐인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로 떨어지겠네. 그래서 여기로 떨어지니까 점이 이렇게 잡히는구나 이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뭐야? 이거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요 넓이만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요 넓이 뭐예요? 이거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인 거 체크되나요? 됐어요? 이거 마름모죠? 그럼 이거 마름모니까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요? 우리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얘부터 갈게. 요 점의 좌표 얼마냐? 0,2고요. 요 점의 좌표 얼마냐? 1,1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예요? 라는 거죠, 이거. 됐니? 0,2와 1,1이야. 그럼 대각선 뭐야? 루트 2 아니야? 됐어? 대각선 뭐야? 루트 2라고.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요거 구해야죠. 요거 구해야죠. 요거. 됐어? 요거 우리 구하면 되거든. 요거 어떻게 구할까? 요 점이랑 요 점 있죠? 좌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뭐야? 교점 아니야? 됐니? 그러면 요거 구해볼 건데, 자, 요 직선부터 할게. 요 직선이 얼마냐? 기울기가 뭐예요? 2x죠? 마이너스 2. 한 칸, 마이너스 2칸.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이 2니까 이 절편 뭐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구나. 요거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구할 건데, 요거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1,1이네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냐? 이렇게 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하고 누굴 지나냐? 1,1이나 1을 지난다.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1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따라서 요 직선식은 뭐가 될 거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하시고 플러스 얼마가 돼요?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뭐 하시면 돼?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자,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연립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 넘어가시면은 얘는 2분의 3x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겠죠? 됐나요? 네. 잠깐만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웬 3이 갑자기 왜 나왔지? 2분의 3인데 미안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이죠. 쏘리. 이렇게. 됐어? 그럼 x좌표 얼마니? 라고 하면 x가 얼마인 거야? 3분의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3분의 1이니까 y좌표는 얼마니? 라고 하면 뭐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인 거야? 3분의 1, 3분의 4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하나 요거 요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뭐인 거야? 이렇게 해서 교점 찾아서 좌표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똑같은 애가 나올 건데, 자, 여기서 계산 좀 우리가 해볼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구했다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요 직선과 요 직선 연립해서. 그래서 요 친구가 얼마가 나오냐? 요 점의 좌표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3분의 2, 3분의 5가 나옵니다. 얘가 3분의 2, 3분의 5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길이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거랑 요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됐어? 자, 근데 봐봐. 어찌저찌 풀었는데 계산이 그지 같다고. 자, 그러면 우리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안 떠올랐으면 저렇게라도 풀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라는 건데, 자, 쌤이 이제 우리 공통 부분이 어딘지는 알았잖아.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딘지는 알았으니까 그것만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공통 부분을 그림 그리려면 직선을 좀 그려줄게요. 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하나가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요쪽에서 지금 요쪽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하나랑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됐니? 지금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요 넓이다라는 것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잘 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랑 이거랑 어때? 합동 아니? 맞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요 점 있지? 그지? 요거 요 점의 좌표까지 구했다고 해봐.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 거야? 3분의 1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3분의 4인 거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얘 있잖아. 여기다 수선을 내려.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게 3분의 2고 요게 3분의 1이지. 됐니? 얘를 이렇게 수선을 반대로 내려. 그러면 요거랑 요것도 뭐야? 합동이죠. 그럼 얘 얼마예요? 3분의 2고요.
요 길이 얼마예요? 3분의 1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 시작점이 0,2인데 0,2에서 3분의 2만큼 가고 3분의 1만큼 내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5다. 이렇게 구해도 돼. 닮음 이용해서.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도형의 이동을 잘 시켜서 공통부분까지 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니? 뭐뭐뭐 파악하면 되는 거야. XY 위치 바뀌었는지, XY 부호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뭐라고? 이 자리가 0 되는 값들이 전부 다 평행이동한 거다? 괜찮아요?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라고.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다고. 알겠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 공통부분 넓이 구하는 거. 얘들아, 문제풀이 감상하지 말고 정리를 해. 알겠니? 잘 봐. 니네가 정리를 해서 니네가 해야지. 내가 이거 물어볼 거야. 근데 저거 쌤이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어. 내가 뭐뭐뭐 세 개 하라고 그랬어. 세 개 뭐 파악하라고 그랬어. 식 나오면. 첫 번째가 뭐야? XY 위치 바뀌었는지. 아니 이렇게 공부하면 쉽다니까 수학이? 문제 풀린다니까? 알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fx, y는 0이 나왔는데 이거나 이거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나오잖아. 이거 지난번에 평촌고에서도 나왔고 동안고도 나오고 맨날 나오잖아. 이거 도형의 이동에서. 그럼 맞춰야지 이제.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 xy 위치 바뀌었는지. 위치 바뀌었으면 뭐야? y는 x 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 xy 부호 바뀌었는지.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x축 대칭. 세 번째, 평행이동 어떻게 파악한다고? 얘 0 되는 값, 얘 0 되는 값, 얘 0 되는 값. 끝. 이거라니까. 이거 세 개만 안 꺼먹으면 된다니까. 소희씨 알겠어? 응? 적어놓으세요. 이거를. 니네 이거 그냥 하고 나중에 또 기억하고 또 시간 지나가지고 또 풀잖아. 그럼 또 까먹어. 또 틀려. 알겠어? 자, 됐나요? 그럼 세 번째 풀이를 가르쳐 드릴게. 이 넓이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마름모 넓이로 구했죠. 대각선 곱으로. 그 첫 번째 풀이도 그랬고 두 번째 풀이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세 번째는 뭐냐?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얘를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걸로 할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0,2고요. 여기가 1,1이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0,1이야. 확대한 거예요, 저 그림을. 여기가 1,2 이렇게 되겠죠? 즉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풀이는 지금 내가 구하는 이 마름모 있죠? 그럼 내가 구하는 이 마름모가 이렇게지. 내가 그린 게 지금 정사각형이거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려버리면 대각선이야. 그러면 이 빗금친 거, 이 빗금친 거, 이 빗금친 거, 이 빗금친 거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근데 이 빗금친 4개가 전부 다 뭐야? 합동. 이걸로 푸는 거.
알겠어요? 나경이 턱 깨지 말고 똑바로 앉고 허리 바짝 펴고. 잘 봐.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대각선을 그려. 여기 대각선을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마름모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구하고 싶다고. 됐어요? 1대 2죠. 똑같아요. 비율은. 이게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여기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2대 1 이렇게. 됐나요? 여기 절반이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체 넓이에서 이 마름모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나는 지금 쌤이 하얀색 빗금친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넓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 이 위의 넓이가 다 어떻다고? 다 같다니까. 됐어요? 그럼 우리 아까 좌표 구했죠? 요점의 좌표만 알면 끝나네. 요점의 좌표가 얼마였어? 얘가 x좌표 3분의 1이고요. y좌표 얼마예요? 3분의 5죠. 그죠? 그러면 얘는 넓이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 길이, 요 노란색 길이가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1이죠. 그러면은 이거 1이고 이거 3분의 1이네. 그럼 요 삼각형 넓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요. 그럼 전체 넓이니까 1에서 6분의 1을 빼주는데 그 6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걸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풀이.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다양하고 푸는 속도도 당연히 풀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첫 번째 풀이 생각해봐. 첫 번째 풀이는 여기까지 하는 거는 다 동일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여기까지 하는 건 동일한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첫 번째 풀이대로 하면 또 이거씩 세워가지고 또 연립해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쓰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계산이 길어지면 결국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은 간결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결국 이 단어, 이 문제는 도형의 이동이잖아. 그 얘기인 즉슨 지금 여기 그려진 그림과 여기 그려진 그림이 다 어떤 거야? 다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 성질이 유지가 될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자, 다시 복습. 나경, 뭐 한 거야? 했고, 또? 또?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고 X축으로 3만큼. 오케이, 잘했어요. 그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이제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오케이? 키워드 잘 기억해. 첫 번째가 뭐라고? XY 위치 바뀌었는지. 두 번째, XY 부호 바뀌었는지. 세 번째, 평행 이동은
뭐가 되는 값? 0을 만드는 x, y 값. 이 세 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까먹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19번을 가보도록 할 텐데 19번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지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이런 데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한 문제인데 그래서 19번 문제에다가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 써주시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하는 거 뭐 이제 낯설지 않죠? 학교 시험 맨날 모의고사 기출 변형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봐야 되는 건데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전체 집합 U에 있고요. 25 이하의 자연수인데 문제에서 자, AK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에서 조건 제시법이 나오면 항상 뭘 보라 그랬어? 가장 먼저 원소의 형태. 얘를 항상 먼저 보셔라. 얘가 X다. 그러면 이 X가 대체 무슨 X니? 라고 했을 때 이런 X네요. X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되는? 24가 되는 X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Y는 거기 중요한 표현 있어. 동그라미 쳐. Y가 어디의 원소다? 전체 집합의 원소입니다. 됐나요? 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y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1부터 25 이하의 자연수이군요. 여기까지 체크가 되셔야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두 번째. B라는 친구는 뭔가요? 라는 건데 B는 원소가요. 똑같이 X래요. 그럼 얘 X인데 어떤 X냐? 이 친구는 4분의 22 마이너스 X라는 친구가 뭐가 되도록 만드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도록 만드는 그 X다. 아, 그러면 잘 봐.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1부터 25까지의 자연수가 돼야겠네. 됐니? 그럼 그 말은 22-x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4의 배수가 돼야겠군요. 여기까지 체크를 하셔야죠. 그지? 아, 그래서 여기는 x라는 애가 일단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 미안. x가 아니라 22-x가. 됐죠? 그래야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시면 돼요. x가 그러면 x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써버릴까? 왜냐하면 얘가 자연수여야 되잖아. 아, 4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럼 얘가 4의 배수가 되려면 x는 22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가 22보다 커버리면 뭐가 돼? 음수 돼버리거든. 안 되잖아. 그러면 x 그냥 써볼까? 자, 22-x가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4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뭐 있어? 제일 큰 거부터 가자. 제일 큰 거 뭐 있어? 20 아니야? 20 될 수 있는 게? 그럼 x가 뭐란 얘기야? 2. 됐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늘려가면 돼요? 이것도 4씩 늘리면 되죠. 4씩. 얘는 안 되네. 여기까지. 처음에 들어가는 숫자 골라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4씩 늘려주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는 정해진 것 같아요. B는 뭐예요? B는 원소로 쓰면 2, 6, 10, 14, 18 이렇게 5개네. 이게 B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맞춰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기억 갑니다. K가 24래요. 기억. K가 24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 들어간다는 얘기야? 24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됐니? 그럼 이 자리에 24가 들어갔어. 그럼 봐봐.
K에 24가 들어가는 순간에 X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24가 뭐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되거든. 그게 AK의 원소거든. 근데 얘는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25까지밖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2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뭐밖에 안 돼? 이 전체가 1밖에 안 되네.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AK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뭐가 돼요? 얘가 25니까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24가 되면 되겠네. 그래야 두 개 곱했을 때 뭐가 나와? 24가 나오면 되는구나.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 X는 뭐가 되겠어? 22만 되겠지?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의 원소 뭐라고 그랬어요? AK는 22만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됐나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이거 살짝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식을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결국 얘는 이거랑 이걸 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24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24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거니까 일종의 이식은 뭐가 되냐? 정수라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부정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문제에서 나오는 게 부정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 왜? 전체 집합이 어차피 25 이하의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됐어?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정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볼게요. 부정 방정식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 표죠. 자,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 나왔을 때 하는 게 뭐라고? 표입니다. 됐니? 그럼 봐봐. 여기가 x 플러스 2고요. 여기가 y 마이너스 k라고 썼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24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1, 24 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이 친구는 안 되죠. 왜? x 플러스 2가 1이 되면 x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은 전체 집합 밖을 벗어나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봐봐. 얘가 3이야. 되네? 지금부터가. 그럼 얘가 3이야. 얘 얼마 돼? 8이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선생님 2는 안 되나요? 안 되죠 2도. 왜요? 얘가 2가 되려면 x 플러스 2가 2가 돼야 되니까 x가 뭐야? 0인데 전체 집합은 1부터 25까지라니까. 됐어? 응. 그럼 3부터. 그럼 그 다음 숫자 뭐예요? 4 되죠? 6이겠네. 이것도 안 돼.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6 되겠죠? 4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돼요? 8 되겠죠? 3 될 겁니다. 됐니? 그리고 여기 뭐 될 수 있어요? 또 12 될 수 있죠? 그럼 얘 뭐 돼요? 2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 되겠죠? 그럼 여기 24 되면 뭐 돼요? 1 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A, K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들, 이제 원소의 후보들 이런 건데 반드시 들어간다 보다 A, K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써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가 3일 때, x 플러스 2가 4일 때, x 플러스 2가 6일 때 이런 애들이지. 그러면 x 플러스 2가 3인 거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4면은 2,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10, 얘는 22. 가능하구나 라는 거예요. 원소로. 됐어요? 그럼 AK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결국 1, 2, 4, 6, 10, 22 이 6개 중에 몇 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제외한 숫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AK에 이제 가능한 원소가 1, 2, 4, 6, 10, 22 이렇게 6개라는 걸 알았고 B는 확정이 됐지. 그럼 일로 와봐. 자,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엄매 들어가 버렸네. 자,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보세요. 니은을 풀 건데요. 지금 AK가 결국은 1, 저기 써놓은 거 다시 한번 써보면 2, 4, 6, 10, 22 이 애들만 원소로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에 B는 얘는 고정된 집합인데 이 친구는 고정된 집합이 뭐냐면 2, 6, 10, 14, 18 이렇게 5개가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 얘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자, 가볼게요. N, AK, 교집합 B가 몇 개래? 2개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둘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둘을 봤어요. 이렇게 둘 보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써보면 누구야? 2, 6, 10.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AK라는 친구가 이 원소를 다 갖진 않잖아.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저 6개 중에 원소를 갖는 건데 그럼 만약에 6개를 다 가졌다 라고 하면 2, 6, 10, 2, 6, 10. 딱 교집합이 3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2개만 가지세요. 그러면 이거 3개가 AK에 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 말인 거죠. 저 3개가 다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이해됐어? 그럼 이거 아니야? 자, 일로 와봐. 얘가 2개가 되려면 AK는 2, 6, 10 중에서 몇 개만 가져야 돼? 딱 2개만 원소로 가져야 된다 이거지. 됐나요? 2와 6과 10 중에서 딱 몇 개만 원소로 가져야 돼? 2개만 가져야 된다라는 거로. 됐어? 자, 그럼 해볼게요. 이럴 수 있죠. 만약에 2가 A의 원소다 라고 해봐. 요 2가. 자, 그러면 우리 2가 A의 원소가 되고 싶어요. 그럼 2가 A의 원소가 되시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가볼게. 2가 A의 원소가 되면 4 곱하기 Y-K가 얼마가 돼야 돼요? 24가 돼야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잖아, 이거. 2가 X잖아. 그게 원소야. 그러면 4 곱하기 Y-K가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A의 원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Y-K는 뭐예요? Y-K는 6이구나. 이거네. 됐어요? 여기까지? Y-K가 6이 되네. 됐니? 오케이? 근데 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Y-K가 6이야. 그러면 Y는 6 플러스 K 아니야? 됐니? 근데 Y는 누구의 원소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죠.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죠. 따라서 얘는 25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2라는 친구가 AK의 원소가 된다면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고 K는 요걸 만족하는 K는 범위가 생기는데 그 K가 뭐여야 돼?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등장하시는구나 라는 거라.
자, 이거예요. 2라는 애가 AK의 원소에 들어가. 그럼 2가 AK의 원소에 들어가면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해진다라는 거라.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또 가볼게요. 이번엔 6이 들어가. 자, 6이 들어가. 그럼 이번엔 6이 들어갔어, X자리에. 그러면은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8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럼 8이 들어가니까 얘는 8 곱하기 y-k가 뭐가 되면 돼요? 24가 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y-k는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k가 되고 요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25보다 작거나 같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돼요? k 값의 범위는 k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22보다 작거나 같군요. 요걸 만족해야 되는구나. 됐어요? k가 22보다 작거나 같구나. 됐니? 그러면 마지막 똑같이 해볼게요. 10입니다. 10이 ak의 원소가 돼요. 그러면 얘는 12겠죠? 뭐 해봤으니까 빠르게 갈게. y-k가 24가 되면 되네. 됐니? 그러면 y-k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는구나. 그럼 얘가 2가 되면 되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k가 되면 되고 이 친구는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요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결론. 일로 와보세요. 2가 AK의 원소가 될 조건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2가 AK의 원소가 될 조건이 뭐냐? 6 플러스 K가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가 1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잘 봐. 2가 들어가려면 K는 19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리고 6이 들어가려면 K는 2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리고 10이 들어가려면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2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됐니? 근데 만약에 잘 봐. 근데 만약에 K가 18이라고 해봐. 그냥. 자, K가 18이야. 그럼 K가 18이면 A18이 되겠죠. A18과 B의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3개가 돼요. 이 말인 거예요. 왜? 얘는 22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23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19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이 3개를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은 누구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19보다 작거나 같다면 항상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3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그럼 결론이 뭐예요? 나는 2개 만들고 싶으면 결론 K는 누구보다 커야 돼? 19보다 커야 돼. 그리고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2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아, 미안. 23이 아니죠. 22죠. 네, 그래야 2개가 되니까. 그래야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니까. 얘는 2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2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개가 모두 들어가려면 교집합은 2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K는 20, 21, 22가 되니까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2개 다 틀렸죠. 됐니? 그래서 요 니은을 검증하는 게 조금 네? 왜 22냐고요? 아, 23보다 작거나 같으면 10이 들어가요. 네. 22보다 작거나 같아야 6도 들어가요. 그럼 원소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2보다 작거나 같아야 10도 들어가고 6도 들어가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2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는 3개다. 그래서 틀렸죠. 자, 마지막 디귿 해보고 잠깐 쉴게요. 어차피 지우고 저기 써놨으니까. 자, 19번에 디귿. 디귿 가볼게. 뭐라고 돼 있냐? AK-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이 17이니 물어봤죠. 그러면 잘 봐. 이거부터 해보자. AK-B야. 요거에 모든 원소 합이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AK-B는 결국은 AK에서 뭐 빼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건데 잘 봐 얘들아. 어차피 얘는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게 2 아니면 6 아니면 10이란 말이야.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게. 근데 자,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요 차집합은 항상 AK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죠? 근데 보세요. AK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이렇게 6개거든?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짝수입니다.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얘가 안 들어가. AK에 얘가 안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집합을 형성하더라도 즉 뭐 2, 4가 됐건 2, 4, 10이 됐건 2, 4, 22가 됐건 어떻게 집합을 형성하던 간에 원소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이 뭐예요? 이거의 원소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홀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AK는 반드시 누굴 원소로 가져야 돼?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결론. 그래야 뭐 차집합이든 거기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연수 K의 범위 구하자고 그랬죠? 자, AK가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뭐였냐? 얘가 X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K는 24를 만족하는 X였잖아.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Y 마이너스 K가 뭐가 돼야 돼요? 24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Y 마이너스 K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8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아까랑 Y는 K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25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따라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모든 원소의 값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얼마니? 라고 했잖아요. 그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AK가 1을 원소로 가진다면 당연히 이 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얘를 빼줘야 되는데 빼줘봤자 2 아니면 6 아니면 10이기 때문에. 그럼 1은 절대로 빠질 일이 없죠. 여기에 없으니까. 됐어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정답,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 얘가 정답인 거지. 됐니? 오케이.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19번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 변형한 거고 이 친구가 뭐 자이스토리 1등급 고난도 스토리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은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죠. 알겠죠? 네, 많이 나와요.
나오죠. 어렵죠 이거. 네, 요거 계속 연습 좀 해볼 겁니다. 많이 나왔어요. 19번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게 2020년인가 19년인가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